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적혀있기를 1844년 헌종 10년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최희장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서산에 사후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선현 배현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68년 고종 5년에 회철되었다. 그 뒤 1900년 현재 위치로 이관함과 동시에 동죽서원으로 개칭하고 조광조를 추가 배형하였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적힌 내용하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적힌 내용하고 사이에 어긋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 서원이 설립된 시점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1844년에 서산사로 창건이 됐다가 1900년에 현재 자리로 옮기면서 동죽서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적혀있고, 문화재청 홈페이지는 서산사하고는 상관없이 1960년에 설립됐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여기서 1900년하고 1960년은 같은 경자년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간지를 번역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참 이 고대 동양사회에서는 이 간지로 연대를 표기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건 진짜 좋지 않아요. 60년마다 바뀌는 반복되는 간지를 가지고 적어 놓으면 다른 표기가 없으면 그게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연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글자가 오자가 발생하면 10년 이상, 12년 이상 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사 고증의 지뢰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시 족보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1864년 고종 1년 주독제에서 간행한 동치보에 적혀있기를 1844년 헌종 10년 고부에 있는 서산서원에 배현되었다. 1964년 전주 종대에서 간행한 갑진보에 적혀있기를 학문과 공운으로 고부에 있는 서산서원과 동죽서원 두 곳에 배형되었다. 여기에서 서산서원이라는 표현은 족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적혀있기를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교육시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근데 그 두 성씨 이상을 배양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서산서원이 서원으로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도산서원에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때 두 성씨를 배양했으나 기록이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부 종교에서도 말하자면 뭐 사위나 그 유손이나 중에 데려다가 그 배양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갑진보에 보면은 서산서원을 옮겨서 그 동죽서원이 됐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서산서원이 따로 있고 동죽서원을 설립한 거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보면은 책이 1964년에 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옮긴 시점이 1900년인지 1960년인지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갑진보가 1964년에 나왔기 때문에 1960년에 옮겼어도 적을 수 있고 1900년에 했어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서산이라는 지명은 전북 정읍시 이평면 팔선리에 있었던 마을 이름으로 고부종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정읍면 장순리나 동죽서원에서 한 10리 정도밖에 안 떨어진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서산서원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당인지 서원인지는 검증을 할 수가 없고요. 1977년 동죽서원에서 간행한 동죽서 원지에 적혀있기를 본원 건물 신우는 전면 5칸, 측면 3칸으로 대한민국 42년 1960년에 창건하여 편에게 동죽서원이라 적었으며 내산문 3칸을 동시에 건축하여 편액을 정의문이라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서 동죽서원이 세워진 것은 1960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간지를 60년 올려보아서 착오를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960년에 세운 서원이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이 됐겠냐, 그러니까 아마 1900년에 지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오해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적혀있기를 동죽서원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사후, 4칸의 강수제와 내산문인 정의문, 외신문인 입덕문, 홍살문, 3칸의 직사 등이 있다. 사후의 중앙에는 최희정과 스승 조광조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조광조와 덕촌공을 배향하여 2가문 이상 선연을 배향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제품은 사변, 사도이다. 소장하고 있는 전적으로는 고운집 1책 이외에 30여 종, 50여 책이 있다. 재산으로는 대지와 전답, 700여 평 등이 있다. 삽입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저작권자 KBS 미디어. 제목 역사저널 그날 길이 7분 3초. 중종은 즉위하자마자 부인 심씨가 폐위되었으며 장경왕후를 맞이하여 재혼하였는데 장경왕후는 혼인 10년 만에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였다. 다시 새 왕후를 맞이하려고 할 때에 신하들 중에 폐비된 신씨는 죄가 없으므로 복위시켜야 한다고 상소를 올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대간에서 상소를 올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중종은 그 사람들을 처벌하였다. 조광조는 임금이 널리 의견을 구한다면서 내린 명령에 따라서 올린 구원 상소를 문제 삼아서 상소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임금이 잘못을 저지르도록 만든 언관들은 직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반정공신들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중종은 이와 같이 올바른 소리를 거침없이 해대는 조광조를 발탁하여 중용하게 되었다. 조광조는 반정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하라고 주장하여 관찰시켰다. 그러나 그로부터 4일 후에 이른바 주초유왕 사건이 일어나 전격적으로 체포되어 유배되었고 유배지에서 서약을 받고 죽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사는 음력 2월 16일에 모시는데 예전에는 그 주암서원 제사가 2월 15일이고 동죽서원 제사가 2월 16일로 두 가문이 앞날 주암서원에서 제사를 모시고 뒷날 동죽서원 제사를 모시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 그 남은 유림들이 그 자기들 사정이 남은 향교 제사 때문에 이 15일날 제사 모시기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주암소원제사를 그 2월 25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15일하고 연결은 안 되게 돼 있죠.